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네,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2020년 새해 첫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자, 올해가 경자년 쥐띠해잖아요. 그래서 쥐띠해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좀 알아봤더니요. 이 쥐가 우리 생활에 해를 끼치기도 하지만 또 위험을 감지하는 예지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려운 여건에도 좀 살아남는 근면함을 또 상징을 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쥐는 또 번식력이 정말 좋은 동물인데요. 그래서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쥐의 해에 태어난 사람은 식복과 또 좋은 운명을 타고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쥐를 이제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도 많은 동물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올 한해 가락동 362도요. 쥐처럼 다양하고 풍요로운 정보 전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주목할 농산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고추와 곶감 그리고 고구마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또 새해 인사를 나눌 분이 있죠. 네. 이분 생각하면 사실 만화 캐릭터 중에 좀 영리하고 네. 귀여운 또 쥐 캐릭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뒷대어 유난히 또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 농산물의 경매 상황을 전해주시는 가락동의 이경아 팜캐스터 연결해 볼 텐데요. 새해 첫 경매 상황 전해주시죠. 네, 새해 처음으로 가락동에서 인사드리는 팜캐스터 이경화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요. 경매 상황을 좀 꼼꼼히 전해드리기 전에 새해 활짝 문을 연 가락동의 분위기는 어떤 모습이었을지 우리 경매사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 잠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같이 시작. 새해 새해 복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우리가 또 이렇게 한 살을 또 먹었어요, 경매사님. 네. 새해를 맞이해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또 새로운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목소리 힘이 없어요? 처음으로 인사드리는데 새해. 힘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또 한 살을 먹는다니까 그리 좀 반갑지만은 않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요. 그래서 떡국 안 먹었습니다. 안 드셨죠? 네, 구정 때 먹으려고 할게뒀습니다. 그래요? 그때 저는 안 먹으려고요. 자, 쥐띠예요. 쥐띠고 딱 이경화를 보면은 제가 좀 약간 생쥐 같지 않나요? 좀 작고 귀여운 게? 예, 맞습니다. 예, 생쥐 같습니다. 네. 여전히 새해도 맞이 못해서 네. 김사님, 우리가 좀 바지런하게 좀 쥐처럼요. 좀 이렇게 바지런하게 많은 정보를 올해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새해 가락동의 첫 경매 일단 어떤 분위기였을지 먼저 좀 전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그 연말 특수 상황도 좀 있었고 해서 연말에 재고들이 다 소진된 관계로 첫 경매는 그래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부드럽고 시세도 어느 정도 유지한 선에서 잘 이루어졌습니다. 네. 자, 가락동이 이틀 쉬면서 전반적으로 들어오는 물량들의 차이를 좀 꽤 보이고 있는데 제가 지금 각 경매장을 좀 먼저 둘러봤거든요. 물량이 꽤 많이 늘었어요. 네네, 아무래도 이틀 작업한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양들은 조금 늘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양이 늘어나면서 좀 시세에 대한 부분을 조금 우려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첫 경매 원활하게 진행된 건 맞죠?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고 소진들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경매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시세 지지도 어느 정도 된 편입니다. 네. 2019년에 재고를 싹 소진한 상황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가락동입니다. 뭐 경매 흐름도 좋았다고 하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좀 눈에 띄게 새해 맞이하면서 좀 물량이 좀 늘어난 작물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전품목, 이제 엽채류 일부를 제외한 전품목들이 아무래도 좀 늘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전품목이 고루고루. 알겠습니다. 경매사님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좀 다짐 같은 게 있을까요? 이번 올해 경매는 내가 작년에 좀 못 이뤘던 거 좀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예.
뭐 일단 경매는 언제나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정말요? 예예. 네. 이제 나라적으로 이제 좀 경제가 살아나서 소비가 활발해져서 이 모든 작물들을 좀 저희가 판매를 하고 농사짓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소망은 뭐 아이? 네, 저희 둘째가 4월에 나옵니다. 아우 정말요? 아 너무 GTA를 맞이해서 네 경사 있는 소식까지 좀 전해주셨는데 뭐 아이뿐만이 아니라 정말 올해만큼 더 좋은 시세로 좀 보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가락동에서는요 첫 경매 상황은요 한국인의 맛 하면은 떠오르는 무슨 맛? 매운맛 네. 청양고추입니다. 네, 청양고추 소식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우리 배석한 경매사님과 함께요. 이 고추 상황 좀 정리되는 대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고 꼼꼼한 경매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락동에서 이경화였습니다. 네, 오늘 경매 시황 알아보기에 앞서서요. 지금 2019년 마지막 주간 거래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월 마지막 주 가격 올인 채소 품목부터 알아볼까요? 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발표한 주간 주요 품목 거래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3일부터 28일까지 거래된 농산물 중에서 가장 눈에 띄게 가격이 오른 채소 품목은요. 그리고 감자 수미품종, 그리고 적상추, 그리고 풋고추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른 채소는요. 바로 오늘의 채소죠. 풋고추였는데요. 10kg 상자 기준으로 전주 평균 28,617원에서 12월 넷째 주에는 44,699원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가격이 하락한 품목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같은 기간 전주 대비 가격이 하락한 품목은 무와 바로 미나리였습니다. 미나리는 15kg 묶음 기준으로 전주 65,907원에서 54,076원으로 떨어졌는데요. 이는 최근 5년 동안의 평균 가격과는 비슷한 수준이고요. 또 작년 같은 기간과 대비해서는 높은 가격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2019년 마지막 주 가장 눈에 띄게 오른 채소는 감자 수미품종 그리고 풋고추 적상추였고요. 반대로 시세가 하락한 품목은 무와 미나리였습니다. 그렇다면 보합세를 보인 품목도 있을까요? 네, 가격 등락폭이 좀 크지 않았던 품목은요. 오늘의 집중 분석 품목인 고구마, 그리고 배추, 대파 이렇게 세 가지 품목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품목은 전주 대비 2에서 3% 정도 가격 차이를 보이면서 보합세를 형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지난주 가격 등락폭이 컸던 품목들 위주로 오늘 경매 시황을 좀 살펴보죠. 네, 먼저 전체 반입량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일 2,880톤, 과일과채 1,103톤, 일반채소 5,769톤 반입됐고요. 모두 9,752톤이 반입됐습니다. 전일과 비교했을 때 3,088톤 물량 크게 증가했습니다. 자, 먼저 감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05톤 반입됐고요. 전일 130.8톤 반입됐었습니다. 물량 174.2톤 증가했습니다. 감자 수미 품종입니다.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26,124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47,000원, 최저가 2만 원에 형성돼 있고요. 전일 평균가 24,000원대, 오늘은 26,000원대로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전일과 비교했을 때 1,240원 가격 올랐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12월 28일 보시면 55,000원으로 이 가격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은 최고가였고요. 이후에 좀 떨어지는 모습 보이면서 12월의 마지막 날, 2019년의 마지막 날 37,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 어제부터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오늘 47,000원의 최고가 형성돼 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주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59,000원, 평균가 26,008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자, 상추 보겠습니다. 오늘 95.93톤 반입됐고요. 전일 99.1톤 들어왔었습니다. 전일보다 물량 3.1톤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적상추 4kg 상품 기준 평균가 29,673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31,800원, 최저가 28,100원이었습니다. 자, 전일 25,000원대였는데 오늘은 거의 3만 원에 가까운 평균가 형성돼 있습니다. 전일과 비교했을 때 3,842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해보시죠. 12월 30일 26,9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았고요. 30일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31,800원의 최고가입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31,900원, 평균가 26,258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어서 무도 보겠습니다. 오늘 565.1톤 반입됐고요. 전일 411.9톤 반입됐었습니다. 전일보다 물량 153톤 정도 크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무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32,353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36,000원, 최저가 26,500원이었고요. 전일 28,000원대, 오늘은 3만 원이 넘는 평균가 형성돼 있습니다. 전일과 비교했을 때 3,624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12월 28일 보시면 24,100원이었고요. 꾸준히 상승하다가 31일부터 어제까지는 비슷한 가격, 그리고 어제부터 다시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36,000원의 최고가입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37,100원이었고요. 평균가 29,565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미나리 보겠습니다. 오늘 46.68톤 반입됐습니다. 전일 55.87톤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 물량 9톤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미나리 15kg 상품 기준 평균가 89,110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97,000원, 최저가 8만 원이었고요. 자, 전일 84,000원대, 오늘은 89,000원대 평균가 형성돼 있습니다. 자, 전일보다 4,949원 평균가 올랐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자, 12월 28일 51,0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이었고요. 이후에 29일에 좀 급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30일에 형성됐던 가격 그대로 오늘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97,000원의 최고가입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강서구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13만 1,000원에 형성돼 있고요. 평균가 95,203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는 고추입니다. 고추 경락가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입 물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8톤 반입됐고요. 전일 보시면 142톤 들어왔었습니다. 전일보다 물량 증가했죠. 60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오이맛고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54,770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65,000원, 최저가 48,000원이었고요. 전일 7만 원대, 자, 오늘은 평균가 54,000원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일보다 15,709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지난해와 평균가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금 3만 원대가 가장 높은 가격대였는데 보시다시피 올해 더 높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54,000원대, 지난해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대입니다.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밀양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77,000원에 형성됐고요. 경남 고성군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47,295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꽈리고추 보겠습니다. 4kg 상품 기준 평균가 21,775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4,000원, 최저가 25,500원이었고요. 전일 2만 원대, 자, 오늘은 21,000원대의 평균가 형성돼 있습니다. 전일보다 822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역시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12월 한 20일 정도경까지는 올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19일 기점으로 해서 지난해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비슷한 흐름 유지가 되면서 19일 이후로는 계속해서 지난해 가격이 더 높습니다. 오늘 가격 보시면 21,000원대로 지난해와 비슷한 흐름 유지되고 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와 창녕군이 최고가 27,000원으로 가장 높았고요. 광주광역시가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26,500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청양고추 보도록 하겠습니다. 10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74,666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78,000원, 최저가 72,000원이었고요. 전일 8만 원대, 자, 오늘은 74,000원대 평균가 형성돼 있죠. 전일보다 6,048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역시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12월 5일부터 한 12월 중순경까지는 계속해서 지난해 가격이 높았지만 올해 가격이 12월 10일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이면서 16일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올해 가격이 높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74,000원대로 지난해보다 높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밀양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네요. 최고가는 84,000원, 평균가 72,755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서 고추 경매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도 어김없이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인사드리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2020년에도요, 이 가락동에서 펼쳐지는 생생한 경매 상황을 그 어떤 곳보다도 아주 가장 발빠르게 여러분 전해드리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소식은요, 앞서 전해드렸듯이 한국인의 맛, 요 매운맛 소식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요맘때요, 이 칼칼한 청양고추만 넣어줘도 이 국물 맛이 좀 매콤하면서 이 추위를 좀 한 번에 녹일 수 있는 그런 맛이 되지 않을까요? 배석환 경매사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름. 네, 배석환입니다. 네. 우리 경매사님 이제 뭐 자주 나오시니까 이 방송이 좀 안방 같으시죠, 이제는? 아닙니다. 네. 여전히 어렵습니다. 긴장되시나요? 네, 네. 이렇게 항상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가락동 365 뭐 처음에는 좀 더 경매를 하는 어떤 다짐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 방송에 임하는 가락동 365의 어떤 첫 방송이기 때문에 다짐도 좋고요. 약속도 좋고요. 네. 앞으로 어떤 방송을 함께 만들어 주실 건가요? 실질적으로 농가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방송이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너무 교과서적이신 우리 경매사님. 올해도요 정말 좀 우리 배석환 경매사님 자주 가락동 365에 나오셔서 정말 농민들에게 도움되는 많은 정보 좀 많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바쁘다고 안 나온다고 하시면 안 돼요. 네, 바쁜 거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매운맛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의미 있어요, 경매사님. 2020년 가락동 소식 오늘 첫 소식이 바로 청양고추 소식이거든요. 네, 일단 청양고추 올 한 해 먼저 좀 어떤 해가 될 것 같은가요? 좀 청량의 매운맛이 좀 확 살아나는 것처럼 또 경제가 확 살아나는 그런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알겠습니다. 확 살아나는 건 좋은 시세가 확 나와야 돼요, 경매사님. 네, 예, 올려주실 거죠, 쭉쭉? 네네. 네. 자, 전반적인 이 청양고추 경매 분위기는 첫 경매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을까요? 네, 아무래도 연도 말 이제 재고들이 다 소진된 상태에서 경매를 진행했기 때문에 경매 이제 중도매인들이 이제 사고자 하는 그런 의지나 매기가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세 부분도 크게 떨어짐 없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네, 뭐 첫 경매답게 앞서 짚어주신 대로 재고가 거의 다 지금 소진된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서 2020년 첫 경매 원활하게 무난하게 경매가 펼쳐졌습니다. 양의 차이를 좀 보일까요? 제가 지금 가락동 들어와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상자가 지금 다 고추예요. 다 고추류. 뭐 청양고추, 꽈리고추, 풋고추 지금 뭐 저희가 고추 경매가 펼쳐지는 경매장 안에 들어와 있기도 하지만은 양이 꽤 많이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네, 전주 동일 대비해서 한 95톤 정도 증가를 했고요. 전주에 108톤이 들어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전체 203톤 반입이 돼서 물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된 상황입니다. 네. 무려 95톤 가까이 증가를 했어요. 이게 지금 뭐 연말에 이 청양고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고가 다 소진이 되면서 새로운 고추들이 좀 많이 들어온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좀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반입되는 고추의 품종별로 좀 쭉 나열해 주세요. 네, 고추는 이제 보편적으로 청양고추가 반입량이 제일 많고요. 그 뒤를 이어서 오이맛고추, 그다음에 이제 뭐 꽈리, 롱그린 녹광, 그다음에 홍고추 이런 식으로 반입량이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맵다 하지만 청양고추만한 인기가 아직은 없어요. 다른 고추들 많이 차이를 보이죠? 네, 아무래도 이제 청양고추는 생식과 또 이제 양념류로 고루고루 쓰이기 때문에 이제 활용도가 높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많이 찾고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또 고추가 청양고추입니다. 맵다 하면서도 손이 자꾸 가게 되는 게 또 청양이잖아요. 자, 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첫 경매 뭐 원활하게 진행된 만큼 좋은 시세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뭐 아무래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도매인들이 재고들이 이제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당분간은 뭐 한 2, 3일 정도라도 시세가 좀 유지되는 선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얼마에 거래된 상황일까요? 지금 특품 기준에서 청량은 7만 원대 중반 형성됐습니다. 와, 잠깐만요. 우리가 지난주만 해도 한 5만 원대 중반 고선이지 않았나요? 경락가가? 네, 지난주 동일 대비하면 5만 원대 중후반에서 6만 원대 초반까지 형성됐었는데 뭐 어제 같은 경우는 7만 원대 중반에 거래됐습니다. 자, 재고 소진이기도 하지만요. 전반적으로 지금 95톤이 오늘 증가한 양에 비하자면은 꽤 많이 양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10,000원 가까이 경락가가 평균적으로 지금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 경매를 첫 경매부터 이렇게 잘했을까요?
뭐 물건지 좋았고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고들이 없던 상황이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반입량이 줄어 있는 상태에서 단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경매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게 없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네. 이게 좀 사람 심리가 좀 이렇게 단가가 좀 좋다 보면은 더 이상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는 이런 좀 욕심들을 보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노력들 때문에 지금 뭐 현 시세도 좀 좋은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품질을 받쳐주고 있다고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고추 어디다 숨기셨나요? 네, 아이고 보면서 전반적인 지금 가락동이 들어오는 청양고추 품질 한번 좀 짚어주세요. 네.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청양고추 반입되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품질이 양호한 편이고요. 청양고추 진한 고유의 녹색의 색택과 광택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이 꼭지의 신선도가 유지되어 있는 상품들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네. 고추 좀 보여주세요, 더. 예, 지금 한눈에 봐도 품질은 지금 양호한 수준이고요. 네. 크기를 봐도 뭐 맑은 청양고추는 좀 이렇게 좀 작은 고추들이 더 사랑을 받고 있죠. 네네, 너무 큰 대과종만 아니라 그러면요. 지금 이 정도처럼 손가락 이 하나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와, 지금 뭐 첫 경매답게 지금 좀 위험할 뻔했죠. 네. 지금 계속해서 지게차가 우리 고추를 계속 나르고 있습니다. 예, 큰일 뻔했어요. 전반적으로 어때요, 김매사님? 지금 고추를 딱 한눈에 봐도 좋은데 이 중도면들이 좀 어떤 모습을 딱 보면은 뭐 색택도 좋고요. 좋은 고추, 좋은 시세를 받는 어떤 특징들이 있잖아요. 네. 뭘 보면 알아요? 일단 중도매인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이 꼭지의 신선도의 유무를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이 꼭지 주변에 이 잘게 때가 꼈는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청양고추 진한 고유의 색택과 광택의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뭘 그렇게 감추 좀 보여줘. 우리 감독님이 좀 보여주고 싶은데 자꾸 감추고 안 뺏어갈게요. 예. 제가 청양을 좋아해서. 많이만 좀 보여주세요. 네. 또 이렇게 좀 청양고추가 화면에 많이 비춰줘야지. 아이고 오늘 날도 쉬운데 요거 그냥 송송 썰어놓고 그냥 칼칼한 국물 요리 좀 해먹을까들 이렇게 생각들 하실 것 같아요. 네. 자 중도매인들의 구매력 지금 높은 상황인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래도 아까도 계속 동일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재고들이 그래도 많이 소진된 상태에서 경매를 했기 때문에 구매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구매력까지 지금 뭐 받쳐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좀 항상 우리가 반복하는 게 좋은 시세를 위해서는요 선별이 가장 첫 번째라고 항상 짚어주셨잖아요. 그럼 선별을 어떻게 해야만이 좋은 시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빨간 빛이 도는 반붉기가 들어있는 이 청양고추를 좀 잘 빼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꼭지가 조금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그리고 이제 특품에 비해서 크기가 좀 작은 것들을 잘 빼서 선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기별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색택을 잘 체크해. 붉은기가 돌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붉은기가 도는 것을 따로 빼주시고 또 꼭지의 신선도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새해 첫날인 만큼요. 말 그대로 뭐 첫날 아니고 첫 방송인 만큼 매운맛 한번 싹 보여주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네. 나도? 예. 자, 짠! 자, 매운맛! 자! 자, 베어 물기만 해도 매운 향이 진동을 합니다. 여러분, 요 시기에 또 이 청양고추를 넣은 칼칼한 국물이 또 추위를 날려주는 데는 최고거든요. 청양고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에 또 다른 농산물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경화 팜캐스터만 매운 고추를 먹지 않은 걸로. 네, 배서방 경매사님 나중에 꼭 복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청양고추 경매 상황까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새해부터 고추 관련 소식이 또 많죠. 하나씩 짚어볼까요? 네, 먼저 고추장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전라북도 순창에서는요. 올해 고추나 논콩과 같은 장류 원료 생산 농가에 내년 2021년 1월 말까지 유통 장려금으로 20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지급 대상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원료를 재배하고 수매에 참여한 농가인데요. 고추 재배의 경우 지목에 상관없이 생산 장려금은 헥타르당 150만 원, 유통 장려금은 헥타르당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네, 고추장용 고추를 생산하는 농가의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 품질 좋은 고추를 잘 생산하려면 이렇게 지원금도 필요하지만 병에 강한 종자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올해는 특히 식물체를 말라 죽이는 TSWV, 일명 칼라병에 강한 저항성 고추 종자
애용자의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주목할 만한 품종은 3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는데요. 칼라병과 탄저병의 저항성이 매우 강한 조생종 고추인 다강한, 칼라병은 물론 탄저와 역병에도 강한 칼라강탄, 마지막으로 역시 칼라병에 아주 강하고 초극 대과종 품종인 칼라패스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품종 이름이 굉장히 좀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이 칼라병은요, 치료가 불가능한 데다가 전염 속도가 또 빨라서 고추 농가에 가장 위협적인 그런 병인데요. 칼라병이 고민이라면 이 말씀드린 품종들 가운데 이 농가에 맞는 품종으로 선택해서 재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고추 이야기를 하면 빠질 수 없는 대표적인 또 지역이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제에 제40호로 지정될 만큼 청양고추가 유명한 지역이죠. 네. 자 청양군에서요 관광객을 위한 매운 고추 체험 나라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청양군청 문화체육관광과 관광개발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달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부터 지역 관광객들을 위한 기쁜 소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청양군에서 이 매운 고추 체험 나라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시작했다고요. 어떤 사업인지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예, 우리 군의 대표 자원인 매운 고추를 활용한 관광 상품화를 통해 자연 경관과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지역 친화적인 공간으로 개발하고 기존 설치되어 있는 청양목재 문화자연사 박물관과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약 9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 매운 고추 체험 나라에 방문한 관광객들은 좀 어떤 시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먼저 매운 고추 체험 나라는 청양군 대치면 칠갑산 일원인 구기자 타운 내에 설치하여 칠갑포를 조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요. 가족 또는 소단의 방문객 대응이 가능하게 하고 힐링 정원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치유형 음식 체험 공간 제공과 전망대 현식의 하늘타워를 설치하여 최고층에는 희전형 카페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시설을 만나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 네, 다양한 체험 공간을 설치하실 계획일 것 같은데요. 어떤 체험을 좀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고추를 가장 많이 쓰는 게 아마 김치를 만들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하지만 막상 김치를 만들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만드는 것과 유사하게 3D나 VR관으로 가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특히 먹을거리로는 체험도 중요한 부분인데 매운 아이스크림, 매운 차, 다이어트 음식 등 다각도로 연구하고 계획하여 다채로운 체험과 감상을 할 수 있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가상 김장 체험 참 흥미롭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운 고추 체험 나라 조성으로 좀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지금 청양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아주시는 관광지는 칠갑산과 천장호 출렁다리인데요. 본 사업이 완료되면 매운 고추 체험 나라는 청양을 대표하는 새 랜드마크가 되는 건 물론이고 청양읍과 대치면 수제지와 인접되어 있어 지역 경제 발전과 함께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인한 수요 충족형 시설로 탈바꿈하게 되면서 향후 관광객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네, 자 매운 고추 체험 나라 지금부터 이제 본 사업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사업 부지에 대한 구상이 아직 완전하게 끝나지는 않았는데요. 더 완벽하게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건축 및 디자인 관련 전문가들을 초빙해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건물 디자인부터 새롭게 구성해 올해 6월 중 착공하면 내년까지 공사가 이어지고요. 내후년에 청양에 방문해 주시면 아름다운 칠갑포 일원을 희전 전망대에 의해서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매운 고추 체험 나라라고 하니까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벌써부터 듭니다. 얼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4월 마무리되면 가락동 365에서도 좀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의 채소 고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과일 과채 시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과일과채 품목도 최근 거래 동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마지막 주에 가격이 많이 상승한 과일과채 어떤 품목이 있을까요? 네, 12월 23일부터 28일까지 가격이 오른 품목은 방울토마토와 사과, 부사 품종이었습니다. 자, 방울토마토는 5kg 기준 전주 35,585원에서 35,940원으로 약 18% 정도 올랐습니다. 또 사과, 부사의 경우 10kg 기준 전주 대비 12% 정도 시세가 또 상승을 했습니다. 네, 반대로 가격이 하락한 품목도 어떤 품목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과일과채 품목 중에서는요, 이 여름 대표 과일이죠. 수박과 참외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수박은 8kg 기준 전주 35,230원에서 31,581원으로 약 10% 정도 가격이 떨어졌고요. 참외도 약 10% 가까이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방울토마토가 18% 정도 가격이 오른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품목은 10% 정도 선에서 가격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합세를 보인 품목 어떤 품목일까요? 네, 배 신고 품종 같은 경우에요. 지금 약 4% 시세가 하락을 하면서 큰 가격 변동 없이 12월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과일과채 품목 경매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품목은 수박입니다. 19.63톤 반입됐습니다. 전일 8.7톤 정도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 물량 차이는 한 10.8톤 정도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수박 10kg 상품 기준 평균가입니다. 37,568원, 최고가는 41,000원, 최저가는 36,000원에 낙찰됐고요. 전일 31,953원이었는데 오늘 평균가 37,000원대까지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전일보다 5,615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네요. 자,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비교해보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지금 보시면 12월 5일부터 23일, 27일 전까지만 해도 올해 시세가 소폭이나마 좀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12월 10일 때는 거의 비슷한 시세가 형성되기도 했지만 그다음에 계속해서 간격은 또 벌어지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19일부터 27일까지 보시다시피 올해 시세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23일 이후부터는 지난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가격 37,568원,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낮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안군과 고창군이요. 최고가 43,000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 기록했고요. 평균가는 고창군이 가장 높네요. 33,384원에 낙찰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감도 보겠습니다. 한 17톤 정도 들어왔네요. 전일 11.89톤 반입이 됐었고요. 전일보다 물량 한 5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네, 감 대봉시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3,363원, 최고가 24,000원, 최저가는 19,000원에 낙찰이 됐고요. 전일 18,000원대, 오늘은 2만 원대 시세를 형성했습니다. 등락가 보도록 하죠. 1,808원 더 오른 등락가가 되겠습니다. 네, 역시나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죠. 30일 기준 평균가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지금 보시면 지난해 시세보다 올해 시세가 더 낮게 형성된 기간이 더 길었습니다. 12월 5일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시세 25,534원을 기록했었는데 이 이후부터 보시다시피 올해 시세가 더 낮게 형성이 됐고요. 이 기간 중에 후반대로 보시면 올해 좀 등하락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23,363원, 지난해보다 계속해서 시세 낮습니다. 네, 산지별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군의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 기록했습니다. 최고가 28,000원, 평균가는 22,642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다음 품목은 멜론입니다. 14.57톤 반입이 됐습니다. 전일 1.3톤 정도 기록을 했었고요. 전일보다 물량 13.26톤 더 증가했네요. 네, 머스크멜론 8kg 상품 기준 평균가 40,038원, 최고가 46,000원, 최저가는 36,000원을 기록했고요. 자, 전일 35,000원대 시세, 오늘 상승세 나타냈네요. 4,786원 더 오르면서 평균가 40,038원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계속해서 보시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12월 28일 35,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9일 때 시세 한번 올랐다가 그 시세 유지되다가 2일 기점, 전일 기점으로 올랐습니다. 오늘 가격 46,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부여군이 최고가 평균가 또 모두 높습니다. 최고가 47,000원, 평균가는 39,902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 품목은 사과네요. 529톤 정도 반입됐습니다. 전일 117.1톤 정도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 물량 차이는 411.8톤 더 증가한 상황입니다.
사과 로얄 부사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5,930원, 최고가 5만 원, 최저가는 3만 원을 기록했고요. 전일 32,000원대, 오늘 35,000원대네요. 3,661원 더 올랐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12월 30일 38,000원으로 이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했다가요. 새해가 되면서 올랐습니다. 오늘 가격은 5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 보시죠. 청송군이 10만 원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 형성했습니다. 평균가는 안동시가 높습니다. 27,885원에 거래됐네요. 네, 계속해서 토마토도 보겠습니다. 213.6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122.6톤을 기록했었네요. 전일보다 91톤 정도 더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토마토 5kg 상품 기준 평균가 13,292원, 최고가 14,000원, 최저가는 13,000원에 거래됐고요. 계속해서 13,000원대긴 한데 전일보다 오늘이 좀 더 떨어졌습니다. 529원 하락한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상황을 보죠. 12월 28일이 가장 낮은 가격이었네요. 14,000원. 하지만 그 이후에 1,000원 정도 오르면서 15,000원까지 시세가 상승 흐름을 보였다가 새해 들어오면서 토마토 같은 경우는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최고가 14,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 기록했네요. 16,000원에 거래됐고요. 평균가는 화순군이 높습니다. 12,644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은 곶감입니다. 바로 보도록 하죠. 네, 오늘 곶감 20.36톤 반입됐습니다. 전일 들어온 물량은 8.8톤 정도 되네요. 전일보다 물량 차이 좀 있습니다. 11.53톤, 오늘이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곶감 2kg 상품 기준 평균가 16,863원, 최고가 21,000원, 최저가는 13,000원이 되겠고요. 전일 2만 원대 시세였는데 오늘 하락세네요. 3,137원 떨어지면서 평균가 16,863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최고가 흐름을 봤을 때 거의 비슷한 시세입니다. 12월 28일 2만 원이었고요. 보시다시피 이 시세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다가 1월 3일 오늘 가격은 21,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2월 24일부터 27일까지 좀 비슷한 시세였는데 27일 때 올라주면서 2만 원,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 하지만 오늘은 떨어졌습니다. 16,863원이 되겠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죠. 중국 최고 평균가 모두 높네요. 지금 평균 최고가는 21,000원, 평균가도 역시 21,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간말랭이 보겠습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입니다. 127,459원이고요. 최고가 144,000원, 최저가는 112,5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일 122,000원대였는데요. 평균가 오늘 더 올랐네요. 5,269원 더 오른 가격이 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을 봤을 때 12월 30일부터 오늘까지는 전반적으로 그래도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가격 더 올랐죠. 144,000원이 되겠네요.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계속해서 비교해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기간 중 가장 높았던 가격, 지난해가 조금 더 124,000원대로 높게 형성이 됐었고요. 하지만 12월 16일부터 이틀 전까지만 해도 지난 시세가 높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다시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127,459원,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습니다. 네, 산지별로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청도군이 15만 원으로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 형성했고요. 광양시가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네요. 13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설이 좀 빨리 찾아오죠. 그래서 네. 설 준비도 좀 서두르셔야겠는데요. 곶감이 매년 명절마다 인기가 아주 좋은 품목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과, 배, 대추와 함께 곶감이요. 설 제사상에 오르는 품목이기 때문에 선물로 또 유난히 판매가 많기도 하는데요. 네. 올해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설이 빠르기 때문에 출하 전략을 좀 잘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꼭 설 선물이 아니더라도 겨울은 곶감의 계절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맘때 지역마다 곶감 축제가 많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도 축제 소식이 있다고요? 네, 먼저 산청군에서는 이미 곶감 축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2일에 시작된 이번 축제는요, 오는 5일 일요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올해로 벌써 13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에는 곶감 마카롱 만들기, 곶감 양갱, 백설기 만들기 등 다양한 먹거리 체험 활동이 준비돼 있고요. 산청 고종시로 만들어진 명품 산청 곶감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같은 기간에 경남 함양군에서도 함양 고종시 곶감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산청이
먹거리 체험을 다채롭게 준비했다면 함양군에서는 화려한 트로트 가요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 함양 곶감 축제에서도 왕의 곶감이라고 불리는 이 고종시를 맛볼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이 두 지역보다는 하루 늦게 시작해서 같은 날 끝나는 곶감 축제도 있습니다. 바로 영동 곶감 축제인데요. 올해 축제에서는 영동 지역 농가들이 생산한 품질 좋은 곶감과 특산물을 판매하고 다양한 공연도 준비돼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저마다 준비된 행사 내용이 다 다르니까요. 취향과 목적에 맞는 축제 골라서 다녀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과일 곶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집중 분석 나우 계속됩니다. 네, 오늘의 집중 작물은 고구마입니다.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252.7톤 반입됐고요. 전일 80.34톤 반입됐었습니다. 전일보다 물량 172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고구마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3,820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1,000원, 최저가 19,000원이었고요. 자, 전일 평균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23,000원대에 지금 형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일보다 379원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12월 30일 28,0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았고요. 비슷한 흐름이 계속되다가 지금 어제부터 조금 상승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31,000원의 최고가입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38,500원, 평균가 23,041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호박 밤고구마 보겠습니다. 10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2510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5,000원, 최저가 17,000원이었고요. 전일 22,000원대 평균가, 오늘은 2만 원대에 지금 평균가 형성돼 있습니다. 전일보다 2,285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도록 하죠. 자, 12월 28일 29,0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았고요. 이틀 후인 12월 30일은 24,500원으로 반면에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이후에 좀 상승하는가 싶더니 어제부터 다시 하락세가 지속이 됐고요. 오늘 가격 보시면 25,000원의 최고가 형성돼 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암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네요. 최고가는 27,000원, 평균가 2869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서 고구마 경매 상황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아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여기는 가락동입니다. 계속해서 가락동에서 펼쳐지는 생생한 경매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 가락동에는요, 전국 각지에서 우리의 신선한 농산물들 계속해서 반입되고 있는 상황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시간은요, 추울수록 더욱 간절히 생각나는 고구마 소식 준비했습니다. 경매사님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한국성과 공유화 경매사 이용호입니다. 네, 경매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건강하십시오. 네, 또 뭐 산지에 계신 분들 뭐 또 이제 아직까지는 지금 뭐 작년 말이죠. 산지 좀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고구마는 저희가 출장을 거의 뭐 여름하고 가을에 다 다녀오기 때문에요. 크게 다녀온 적 없습니다. 네,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뭐 산지 다녀오신 지 꽤 되셨기 때문에 산지에 계신 분들한테 새해 인사 좀 잠깐 나눌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네. 예, 올해는 작년처럼 풍작 이루시고요. 돈 많이 버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진짜 저희 농사 짓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아유, 우리 경매사님 마음이 전해집니다. 대박 날 수 있도록 경매사님이 좋은 시세 올해도 고구마 받아주실 거죠?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매사님, 첫 경매가 펼쳐지는 고구마 경매 분위기는 좀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을까요? 전체적으로 물량은 좀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연말에 이제 재고량이 많이 소진이 되어서 뭐 분위기는 이제 상승세 분위기를 탔고요. 경매 후에도 판매가 잘 돼서 지금 잔여 재고량도 많이 적은 편입니다. 네, 뭐 앞서 뭐 청양고추에 이어서 고구마 역시도 지금 잔여 재고량 없이 원활하게 첫 경매 무난하게 잘 치러진 것 같습니다. 자, 경매사님,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오늘의 이제 경매 흐름일 텐데 양이 좀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고구마 역시도 오늘 어느 정도 반입된 상황일까요? 지난주는 연말이라 정리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물량이 좀 적었고요. 금주에 지금 지난주보다 한 25% 이상 더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대비 한 25% 정도 증가한 양으로 오늘 지금 반입이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양이 증가하면서 뭐 경매 흐름 워낙 좋다고 하셨기 때문에 시세 하락 없이 지금 잘 진행된 거죠? 워낙 좋은 편은 아니고요. 올해 고구마 가격이 뭐 그렇게 좋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올해 첫 시작부터 시세가 약간 오른 상황이라 괜찮은 흐름으로 흘러갔습니다. 네. 자, 지금 전반적인 이제 주종 시세를 이루는 게 이제 호박 고구마, 호박 밤 고구마인데 시세가 상승을 했어요. 어느 정도 지금 차이를 보이고 있을까요? 호박 고구마는 뭐 지난해 말보다 한 10% 정도 올라서 3만 5, 6천 원대 형성이 됐고요. 특히 이제 호박빵 고구마 좀 더 올랐는데요. 뭐 최고 3만 2천 원까지 나왔고요. 시세는 지난주보다는 한 2천 원, 평균 가격이 한 2천 원 정도 상승한 상황입니다. 뭐 양이 조금 늘어난 상황에 비해서 시세도 좀 같이 상승한 모습인데요. 네,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고구마는 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다들 이제 많이 찾는 시기이고 그래서 양은 늘었어도 소비가 원활히 이제 되면서 시세도 올랐습니다. 그겁니다. 그거. 사실 양이 얼마가 들어왔든 우리 소비자들의 소비가 받쳐줘야만이 이렇게 시세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기 마련인데 날이 추워지면서 아무래도 우리 고구마 많이 찾고 있는 거잖아요. 예, 뭐 가끔 뭐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좀 많이 나가고 있고요. 뭐 대형 마트에서도 좀 계속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괜찮은 상황입니다, 지금. 네. 자, 호박 밤고구마, 호박 고구마 이 두 가지가 지금 가락동에 가장 많이 반입이 되고요. 또 풍어미까지 하면 세 가지 종류인데요. 교매사님,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수는 한 어떻게 나뉠까요? 호박빵 고구마가 뭐 전체 뭐 50% 이상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호박 고구마, 풍어미 고구마 순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호박빵 고구마는 전체적으로 뭐 약간 쫄깃쫄깃하고 당도도 높기 때문에 젊은 층이 좀 많이 선호를 하고요. 호박 고구마 같은 경우는 수분이 많고 좀 부드럽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좀 많이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맛에 조금 차이를 보이고 식감의 차이를 보여요. 젊은 층이 선호하는 게 호박 밤고구마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호박 고구마 좋아했는데 올해부터 그러면 젊은 층이 좋아하는 호박 밤고구마 좋아할래요. 경매사님은요? 저는 부드러운 호박 고구마를 좋아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뭐 사실 이렇게 품종에 따라서 식감의 차이를 좀 보이고 있는데 많이 찾는 게 아무래도 이제 우리 호박과 호박밤 사실 뭐 입맛에 따라 다르지만은 둘 다 많이 찾고 있는 고구마예요. 네, 교매사님 전반적으로 좀 그 특징들의 어떤 차이가 있어요? 네. 뭐 지역적으로는 크게 큰 특징을 보이지는 않고요. 농가별로 뭐 당도나 이제 그 색택이나 이쪽에서 좀 차이가 날 뿐이지 뭐 전국 뭐 저희 고구마 나오는 산지 뭐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이쪽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주출하 지역을 이제 살펴보면은 저희는 이제 지역별로 어떤 특징이 있나 이런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지역부터 한번 살펴보자고요. 가장 많이 나온 지역이 지금 현재는 어디예요? 전체적으로 다 많이 나오는데요.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전라도 지역은 영암이랑 익산 쪽에서 좀 많이 나오고요. 주로 이제 호박밤 고구마가 많이 출하가 되고요. 그리고 충청도 지역은 이제 논산이랑 당진, 뭐 아산 이쪽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충청도 지역은 타 지역보다는 호박 고구마하고 풍어미 고구마 출하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 지역은 여주 이천에서 뭐 옛날부터 많이 나온 지역이고요. 뭐 상품의 질이나 이런 거는 농가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은 뭐 지역적으로는 거의 뭐 별반 차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적인 특징은 없고 말 그대로 또 이 고구마가 사실 지역 차이보다는 또 품종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네, 또 어떤 시기에 따라 또 다르기 때문에 정성껏 잘 키워서 올려 보내주시면은요 우리 경매사님이 시세만큼 올해 잘 받아주길 약속하셨잖아요. 예. 네, 그 지역들은 어때요? 지금 작황 상태는 좀 어떤 흐름일까요? 올해 작황은 뭐 근래 들어서 가장 좋은 상황이고요.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뭐 전년 대비는 한 70% 증가를 했고요. 수확량이 평년 대비해서도 한 30%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꽤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재배 면적도 지금 많이 늘어난 상황이에요? 재배 면적 뭐 매년 조금씩 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 시세가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좋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탑 품목에서 전환한 그런 농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재배 면적 증가도 했지만은 또 뭐 올해 뭐 워낙 비도 자주 오고 뭐 좀 날씨가 받쳐줬고 작황이 워낙 좋습니다. 올해. 네.
워낙 좋다고 하니까 워낙 좋은 고구마 먼저 보자고요. 지금 어디 있어요, 고구마? 예. 와, 이 두 가지 어느 쪽에 호박밤이고 호박이에요? 예. 이쪽 지금 왼쪽에 있는 게 호박 고구마고요. 색깔이 약간 더 진한 오른쪽에 있는 게 호박밤 고구마입니다. 네. 색택 차이가 정확히 좀 딱 나요. 예. 전반적인 품질은 지금 현재 어때요? 지금 고구마 수확이 끝나고 저장된 지가 한 45일 정도 이상 지났기 때문에 뭐 당도도 어느 정도 숙성이 됐고 또 저장을 할 때 큐어링 처리라는 걸 하기 때문에 표피도 별로 까지지 않고 좀 이쁘게 나오는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네. 아주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주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지만은요. 전반적으로 우리 고구마 지금 산지에 계신 분들한테 또 새 가락동 365 첫 방송이잖아요. 시세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좋고요. 어떤 말씀 첫 방송에 좀 전해주시면 우리 고구마 산지에 좀 많은 도움이 될까요, 김 회사님? 일단 저장된 고구마는 수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분이 좀 많은 게 좋고요. 아직까지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또 세척하고 건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되도록이면은 고구마는 조금 더 빨갈수록 시세는 더 잘 나옵니다. 붉은 빛깔을 띨수록 좀 높이 올려보내 주시면은 어때요? 여기도 지금 붉은 빛깔을 띠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호박밤 고구마이기 때문에 뭐 호박밤 고구마는 거의 비슷하게 색깔이 나오는데 호박 같은 고구마 같은 경우는 빨갈수록 시세가 더 잘 나옵니다. 예. 붉게 하는 방법이 뭐 있어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늘의 뜻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선별하실 때 좀 붉은 기운이 도는 이런 고구마 위주로 좀 담아주시면은 그 고구마도 오히려 더 좋은 시세를 받을 수 있겠네요. 네, 섞지 마시고요. 이상 고구마에 대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요즘 감기 걸린 분들 주변에 참 많던데 네. 이병헌 팜캐스터도 지금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도 그러니까요. 열정적으로 또 경매 현장 분위기를 네. 전해줬습니다. 자, 저도 방송 오기 전에 이거 하나 먹고 왔는데 요즘 군고구마 또 철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네. 맛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맘때 좀 드럼통에서 군고구마 파는 현장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편의점에서 또 많이 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편의점의 군고구마 매출이 크게 뛰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편의점에 따르면 지난 12월에 팔린 군고구마 매출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약 80% 정도나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누가 이렇게 군고구마를 많이 사나 했더니 우리 박혜안 아나운서처럼 20, 30대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많이 사고 있습니다. 자,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 농산물 판매 형태도 좀 달라지고 있는데요. 판매 방법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농산물 가공 방법도 점점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획기적인 고구마 가공품으로 그야말로 대박을 이룬 곳이 있다고 해서 전화 연결해봤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땅끝 해남에서 해남 특산품인 고구마를 이용해서 해남 고구마빵을 만들고 있는 이현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해남 고구마빵 이거 먹으려고 해남 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해남 고구마빵을 만들게 되신 계기가 뭔지 궁금합니다. 네, 해남은 청정 지역으로 고구마와 배추, 김 등이 유명한 곳인데요. 그동안 그 특산품 빵이 없어서 아쉬워하다가 어떻게 하면 먹거리와 볼거리가 풍부한 그 해남을 많이 찾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해남의 맛과 멋이 담긴 특산품 빵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깨닫고 해남 우수 농산물인 해남 고구마와 자색 고구마 또 유기농 쌀가루를 사용해서 해남 고구마빵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대부분의 재료가 해남에서 나고 자란 농산물로 지금 만들고 계신 거죠? 네네. 그렇군요. 네, 대부분의 재료가 해남산이라고 하니까 정말 믿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남 고구마빵 외에도 다양한 고구마 제품을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개발하신 제품의 종류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가 해남에서 2006년에 그 제과점을 시작하면서부터 그 해남 고구마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 오고 있는데요. 고구마를 사용한 빵과 타르트, 케이크, 초콜릿, 아이스크림, 양갱, 만주 등도 만들고 이런 빵 종류 외에도 건강 음료인 고구마 식혜와 식초, 콤부차 등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고 계신데 지금은 이 고구마빵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지만 좀 이 제품을 만들 때 어려웠던 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이제 해남은 고구마가 유명하기도 한데 또 흔하기 때문에 고구마로 빵까지 만들면 과연 팔릴까 이렇게 주변에서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꾸준하게 10년 넘게 고구마를 사용한 빵을 만들어 오다가 이제 고구마빵을 만들게 돼서 지금은 인기를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행복하고요. 이제 고구마빵은 처음에 만들 때 그 모양 잡기가 힘들어서 처음에 이제 많이 터지고 찌그러지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6개월 정도 시행착오 끝에 현재의 고구마빵의 모양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 해남에서 그 자고나란 이 농산물을 이용을 한다면 농민들에게도 당연히 좀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이제 고구마빵이 인기를 끌면서 고구마빵의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그러면은 이제 고구마도 많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구마 그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고 자연히 그 고구마, 해남 고구마도 홍보가 되면서 해남 고구마도 많이 팔리고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지역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앞으로 좀 가공품 관련해서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해남 고구마빵을 더 이렇게 맛과 품질을 향상시켜서 해남을 알리고 해남의 우수 농산물을 알려서 많은 분들이 해남을 찾아오셔서 해남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농가 소득도 증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해남 고구마빵이 단순히 그 해남 특산품만이 아니고요. 남녀노소 전 국민의 건강 간식으로 사랑받도록 꾸준히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올 한해도 다양한 가공품 소식 전해주시고요.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소개된 이 고구마빵이 지역 특산물의 장점을 100% 살린 그런 훌륭한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개성 있는 가공품 개발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구마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봤고요. 이어서 소매가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양배추입니다. 한 포기 상품 기준 평균가 4,994원, 최고가 6,000원, 최저가는 4,000원입니다. 평균가 전일보다 54만 원 더 오른 가격이고요. 대파 1kg 상품 기준 평균가 2,730원, 최고가 4,260원, 최저가는 1,880원에 판매됐네요. 전일보다 10원 더 올랐습니다. 사과 호지입니다.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 18,323원, 최고가 21,600원, 최저가는 11,000원이고요. 전일보다 114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네요. 네,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입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8,994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돼지 삼겹살은 1,728원이었고요. 돼지 목살 1,657원에 판매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닭고기 보겠습니다. 5,008원에 판매가 됐네요.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새해 달라지는 제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관심을 모이고 있는 소식이 있죠. 농가 밭작물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원해서 쌀 편중 재배를 완화하고요. 균등한 농가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공익형 직불제가 올해 새롭게 시행이 됩니다. 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요. 올해 5월부터 기존 쌀 고종, 쌀 변동, 반농업, 그리고 조건 분리, 친환경, 그리고 경관 보전까지 총 6개의 직불제가 공익직불제로 통합 개편 운영된다고 합니다.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1조 원이 더 확보된 2조 4천억 원이 확보됐다고 하네요. 네, 공익형 직불제는 명칭 그대로 이 농업 활동에 통해 생태 환경 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 안전 등 이 공익 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을 두고요. 농업과 농민의 공공적 역할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을 좀 제시하고 그것을 정책화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기존의 쌀 목표 가격 그리고 쌀 변동 직불금 등을 폐지하게 되면서 농산물 가격 안정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우려된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바뀐 제도가 시행되기까지는 아직 4달 정도가 남았는데요. 앞으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면서 공익형 직불제가 가질 수 있는 한계가 많이 보완이 돼서요. 좋은 정책으로 좀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020년의 첫 방송이었습니다. 가락궁 365.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양배추와 딸기 그리고 감자 관련된 시세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